감사합니다. 기다림의 피곤함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렇게 두껍게 소고기를 썰어주는 베트남 식당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바로 짜입니다. 짜. 이게 바로 숯불구이. 짜를 하나 정도 면과 함께. 와. 안녕하십니까, 브라이언 정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베트남의 음식입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음식으로 유명한 두 나라를 꼽으라고 한다면 베트남과 태국입니다. 태국과 베트남은 같은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맛이 약간 다릅니다. 태국이 더 매콤하고 또 해산물 위주라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면이 더 발달해 있고요. 또 북부와 남부의 음식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그 느엉맘입니다. 태국에 남플라라고 하는 액젓이 있다면 베트남에는 느엉맘이 있습니다. 이름도 참 재미있는데요. 이 느엉맘은 그 베트남식 액젓입니다. 작은 생선을 발효해서 만드는데요. 여기에 청양고추도 넣고요. 여러 가지 야채도 들어가고요. 또 레몬즙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느엉맘에다가 레몬즙을 넣은 것을 우리는 그 느엉맘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모든 음식에 소스로 사용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장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베트남 하면 쌀국수죠. 우리 주변에도 베트남 음식점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 쌀국수만 팔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음식이 들어와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역시 그 베트남은 쌀국수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쌀국수에 이제 어떤 재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퍼가가 있고 퍼보가 있습니다. 이 퍼라는 게 쌀국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고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라고 하는 것이 닭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퍼가 하면 닭고기 쌀국수, 퍼보 하면 소고기 쌀국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베트남 음식은 그 이름을 보면 어떤 재료가 들어갔고 어떻게 조리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하노이 쪽의 쌀국수와 또 남부지방인 호치민 쪽의 쌀국수가 좀 다릅니다. 그 남부에 있는 쌀국수는요, 남부에서 먹는 쌀국수는 숙주나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한 25년 전에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 베트남 쌀국수는 그 남부의 호치민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주나물을 많이 얹어서 먹고요. 북부인 그 하노이 지방에서 먹는 쌀국수는 상대적으로 숙주나물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담백한 국물 맛을 즐깁니다. 그래서 북부의 같은 퍼라고 해도 북부의 쌀국수와 남부의 쌀국수가 좀 스타일이 다르다. 이런 것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개드릴 음식은 분짜인데요.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면을 의미하는 거고 짜라고 하는 것은 그릴에 구운 이 돼지고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과 함께 이 돼지고기를 먹는 건데요. 숯불에 구운 돼지고기를 먹는 건데 여기에 그 느엉맘으로 만든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그래서 이 분짜는 우리나라에도 보편적으로 이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그 음식이 되었습니다. 반미는 베트남식 샌드위치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프랑스가 남기고 간 음식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요. 이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를 물리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랑스가 남기고 간 음식 문화는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식 바게트 빵을 절개해서 그 안에 고기와 여러 가지 야채를 넣어서 먹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미 샌드위치를 파는 그런 그 식당이 문을 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몇 달 전이었던가요?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그 베트남을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2주간 격리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베트남 당국이 한국 사람들한테 준 음식이 바로 이 반미입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은 그것을 오해를 좀 해서 왜 이렇게 우리를 홀대하느냐, 왜 매일 반미, 이 샌드위치만 주느냐, 빵만 주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셨는데 사실 반미라고 하는 것은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입니다. 굉장히 좋은 음식이고 중요한 음식입니다.
어쨌든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먹는, 또 베트남을 여행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많이 그리워하시는 음식이 반미가 되겠습니다. 이름이 참 재미있는데요. 껌입니다. 우리가 먹는 껌이 아니고 베트남에서는 껌은 그 볶음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껌보라고 하면 소고기 볶음밥을 의미하는 거고요. 껌가라고 하면 닭고기 볶음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껌보, 껌가, 역시 베트남 음식은 그 재료가 이름에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냄쭈어는 아주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요. 그 베트남의 식당에 들어가면 이 테이블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싸게 먹을 수 있는 애퍼타이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나나 잎에 쌓여 있는 베트남식 소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테이블에 있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드시고 싶으시면 그냥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걸 그냥 이렇게 나는 먹기 싫다, 그럼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러나 보통 올려져 있죠.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보통 이것을 애퍼타이저로 많이 먹습니다. 고이꾸어는 우리가 너무너무 이렇게 접하기 쉬운 것이죠. 우리가 월남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얇은 그 춘권 피에 여러 가지 야채를 싸서 먹는 방식입니다. 집에서 해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식당에 가서 이렇게 주문할 수도 있고요. 또 월남쌈을 이렇게 튀겨서 나오는 그런 음식도 있죠. 그래서 참 보편적인 베트남의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음식은 조리법이 친절하게 그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싸오가 들어가면 이 볶은 음식, 볶았다라는 그런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찌엔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음식은 튀긴 것입니다. 이게 튀긴 음식이다. 그리고 누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게 살짝 데쳤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또 꾸온이라는, 아까 그 고이꾸온이 있었듯이 꾸온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게 말았다, 여러 가지 피라든가 밀가루를 말아서 만든 음식이다. 그리고 느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게 굽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가 들어갔느냐, 가가 들어갔느냐, 또 누억이나 꾸옹이나 찌엔이나 어떤 말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 조리 방법과 이 재료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음식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피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콜롬비아나 남미에 있는 여러 나라인 줄 알았는데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북부가 바로 커피 벨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커피를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 자부심이 강한 나라다 보니까 그 미국계의 스타벅스 커피라든가 여러 가지 커피 브랜드들이 힘을 못 씁니다. 워낙 자국의 커피가 좋기 때문에 자국의 커피를 마시는 것이죠.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는 그 카페 스어다입니다. 이 카페 스어다는 그 커피에 연유를 넣어서, 우유가 아니라 연유를 넣어서 만드는데, 저같이 우유를 못 먹는 사람도 연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연유를 넣어서 이렇게 저어서 먹는데, 이게 저으면은 아래가 이렇게 쫙 올라오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팁을 드리면, 그 다로 끝나면은 그 냉커피를 의미하는 거고요. 농으로 끝나면 뜨거운 커피를, 핫커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 스어다 하면 그 연유 커피인데 그 차가운 커피를 의미하는 거고, 카페 스어 농이라고 하면 커피인데 연유가 들어갔는데 뜨거운 커피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 베트남은 음식에 관한 한 참 친절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거대한 그 아시아 문화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를 먹는 것, 나누어 먹는 것이 베트남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근데 베트남 음식의 특징은 손쉽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와서 순식간에 만드는 그런 것이 너무 보기 좋았고요. 지금까지 베트남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베트남에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철학이고 또 가치관이고 또 일상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여행하시면서 북부도 가실 때도 있고요. 또 남부에 가실 때도 있는데, 이렇게 지역별 특징을 알고 가시고, 또 베트남 음식 이름에는 이렇게 조리 방법과 재료가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베트남 음식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đào vàng dù lan tình mẹ đậm đà.